세리는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악보와 연주회 사진, 오래 사용한 손거울, 민기와 함께 찍은 사진도 상자 아래에 들어 있었다. 세리는 사진을 꺼냈다가 다시 덮었다. 회사 직원은 출입증을 내밀어 달라고 말했다. 세리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쉽게 빼지 못했다. 오늘까지만 사용하면 안 돼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퇴직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퇴직이 아니라 쫓겨난 거겠지. 세리는 출입증을 빼서 직원의 손에 올려놓았다.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버텼는데.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리는 상자를 들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다시 사무실을 돌아봤다. 민기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민기가 죽자 회사도 집도 사람도 세리를 밀어냈다. 차민기.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네. 세리는 상자를 안고 회사를 나왔다. 같은 시간. 진이는 면접실 앞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품에 안고 있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지원자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다. 진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접관들은 진이의 작품을 넘겨봤다. 한 사람은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작품은 좋습니다. 진이는 기다렸다. 하지만 경력 공백이 길군요. 그동안 개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공모전 관련 논란도 있고요. 진이의 손끝이 굳었다. 그 일은 제가 피해자였다는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면접관은 포트폴리오를 덮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작가 개인의 논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생긴 논란인데도요. 나진이 씨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늘 같은 방식이었다. 알겠습니다.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그림을 보러 오신 줄 알았어요. 면접관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림보다 소문이 중요하셨다면 처음부터 부르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진이는 포트폴리오를 챙겨 나왔다. 건물을 벗어나자마자 채용 담당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함께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짧은 통보였다. 진이는 화면을 끄고 벤치에 앉았다. 누군가 옆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다.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금태우가 서 있었다. 면접 망쳤어요? 합격한 얼굴로 보여요? 태우는 진이 옆에 앉았다. 면접관들이 보는 눈이 없네. 위로하려면 제대로 해요. 작품 안 보고 사람을 떨어뜨렸으면 보는 눈 없는 거 맞죠? 진이는 커피를 받아들지 않았다.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정아 씨한테 들었어요. 남의 면접 장소를 왜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태호는 캔커피를 진이의 포트폴리오 위에 올려놓았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왔어요? 붙으면 축하해 주려고.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떨어지면 데려가려고. 진이가 그를 바라봤다. 어디로요? 내가 준비하는 전시 프로젝트. 저 취업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프로젝트 하나로는 생활 못해요. 월급 줄게요. 진이의 표정이 달라졌다. 태호는 가방에서 얇은 기획서를 꺼냈다. 서촌의 오래된 건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지역 예술 프로젝트였다. 빈 상가를 작업실과 전시장으로 바꾸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진이는 기획서를 빠르게 넘겼다. 이걸 혼자 준비했어요? 혼자는 아니죠. 태호가 진이를 바라봤다. 나진이 작가가 들어와야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거절하면요? 다른 작가 찾아야죠. 말은 가벼웠지만 태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진이는 기획서를 덮었다. 왜 저예요? 그림이 좋아서. 진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강지우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태호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서촌을 그릴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서촌이 싫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그리잖아요. 태호는 낡은 골목을 바라봤다. 싫어하는 사람은 감춰진 것도 보니까. 진이는 다시 기획서를 펼쳤다. 태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함께 하자. 진이는 그의 손을 바라봤다. 쉽게 잡지 못했다. 생각해 볼게요. 태호는 손을 걷었다. 그 정도면 오늘은 성공이네요.
두 사람이 일어나려는 순간 지후가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는 진이와 태호 사이에 놓인 기획서를 바라봤다. 태호가 먼저 인사했다. 강 본부장님. 지후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이 함께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호가 대답했다. 저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진이가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었다. 이야기 끝났으면 먼저 갈게요. 태호는 진이에게 기획서를 돌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지후의 시선이 기획서에 머물렀다. 취업 제안입니까? 상관없잖아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진이는 포트폴리오를 들었다. 저 바빠요. 지후가 앞을 막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면접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떨어졌군요. 진이가 걸음을 멈췄다.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지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동정할 거면 하지 마세요. 동정 아닙니다. 도희가 거짓말한 거 밝혀졌으니까 미안해진 거예요? 지후의 표정이 굳었다. 그림이 좋았거든요. 진이의 걸음이 느려졌다. 지후는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진이는 고개를 돌렸다. 지후의 눈에는 장난도 계산도 없었다. 처음에는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후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나진이 씨가 상처받는 게 싫습니다. 진이가 웃었다.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우습고 별로예요. 지후의 눈빛이 흔들렸다.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제가 너무 늦었다는 것. 진이는 지후를 바라봤다.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처음부터 틀렸어요. 지후의 얼굴이 굳었다. 저를 의심했고 도희 말을 믿었고 제가 무너질 때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괜찮아지니까 이제 마음 쓰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때는 몰랐어요? 지후는 답을 찾지 못했다. 진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시선을 돌렸다. 저는 누가 저를 구해주길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진이는 태호의 기획서를 가슴에 안았다. 제가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건 미안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후의 시선이 기획서로 향했다. 그럼 금태호 씨입니까?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사람은 제가 결정해요. 진이는 지후를 지나쳤다. 지후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멀어지는 진이를 바라봤다. 한편 세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상자를 차에 실어둔 채 바에 앉아 술을 마셨다.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있었다. 진이의 전화였다. 세리는 받지 않았다. 대신 임사빈의 이름을 눌렀다. 사빈은 사무실에서 영주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영주는 손에 든 차를 마시지도 못했다. 승우가 집을 나갔어요. 사빈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정원이라는 여자 찾아간 것 같아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안 받아요. 영주는 애써 웃었다. 다 괜찮을 거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애가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지. 사빈이 영주의 손에서 식은 찻잔을 가져갔다.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야죠. 왜요? 내가 무너지면 승현이도 무너지고 승우도 돌아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버티시겠다고요? 영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마음으로는 못 버텨요. 사빈의 말에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영주는 고개를 숙였다. 상상도 못하겠어요. 뭘요?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 영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평생 그 사람 때문에 울었는데. 어깨가 떨렸다. 이제는 아들 때문에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해요. 사비는 급하게 위로하지 않았다. 영주가 스스로 얼굴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사빈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지면 애들도 눈치 안 보고 살겠죠. 아닙니다. 사빈은 단호하게 말했다. 영주 씨가 없어지면 두 아들은 평생 오늘을 후회하며 삽니다. 영주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평생 누구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갔고 아들들은 자기 인생 찾아가고. 영주는 빈 의자를 바라봤다. 나는 남은 집이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시죠. 어디를요? 여기서 계속 울면 또 괜찮은 척하고 집에 가실 것 같아서요. 사빈은 영주의 가방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서촌의 작은 술집으로 갔다. 영주는 첫 잔을 오래 바라보다가 한 번에 마셨다. 사빈이 물었다. 술 잘 드십니까? 오늘부터 잘 마시려고요. 사빈은 웃었다. 그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뭐는 책임질 수 있는데요? 사빈은 잔을 내려놓았다. 선생님의 상처를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영주는 눈물 맺힌 얼굴로 웃었다. 사빈 씨 의사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말 들어주는 것도 치료입니다. 돈 많이 받겠네요. 선생님한테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영주의 웃음이 조금 길어졌다. 오랜만에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다. 그때 사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세리였다. 사빈은 화면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세리씨. 바에 앉아있던 세리가 물었다. 지금 어디예요? 밖입니다. 나 좀 만나줘요. 세리는 빈잔을 채웠다.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사빈의 표정이 굳었다. 영주는 통화 상대가 세리라는 것을 알아챘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와요. 사빈은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는 시선을 피했다. 오늘은 약속이 있습니다. 세리의 손이 멈췄다. 약속? 네. 누구하고요? 사빈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세리는 휴대전화를 한동안 귀에서 내리지 못했다. 좀 이상하다. 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다. 사빈 씨가 내 부탁 거절한 거 처음이야. 세리는 다시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사빈과 영주가 함께 있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보다 중요한 사람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리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진이가 받지 않았다. 세리는 혼자 잔을 비웠다. 너까지 엄마를 버리면 안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진이는 태우가 준비한 빈 상가를 찾아갔다. 낡은 벽과 먼지 쌓인 창문뿐인 공간이었다. 태호는 벽 한쪽에 서촌 지도를 붙이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요. 아직 한다고 안 했어요. 구경하러 온 것도 온 거죠. 진이는 공간을 둘러봤다. 여기서 뭘 하려고요? 작업실. 태호는 넓은 벽을 가리켰다. 저쪽은 전시장. 창가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긴 책상을 둘 계획이었다. 서촌 아이들 미술 수업도 하고요. 진이의 시선이 멈췄다. 무료로요? 돈 있는 애들한테는 받고요. 없는 애들은요? 우리가 벌어서 가르치고. 진이가 태호를 바라봤다. 사업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나진이 씨가 필요해요. 저도 몰라요. 그럼 우리 함께 배우죠. 태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월급과 작품 판매 수익 배분까지 적혀 있었다. 생각보다 구체적인 조건이었다. 진이는 계약서를 읽었다. 이 정도 돈을 어디서 구했어요? 내 돈이요. 모태 금수저라 이럴 때 좋네요. 태호가 웃었다. 그 말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진이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바라봤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요? 무슨 문제요? 학폭 소문 같은 거. 거짓말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오래 기억해요. 태호는 진이 앞에 섰다. 그럼 진실을 더 오래 보여주면 되죠. 진이는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같이 실패하면 덜 창피하겠네요. 진이는 결국 웃었다. 태호는 펜을 내밀었다. 진이가 서명하려는 순간 승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진이는 전화를 받았다. 네, 오빠. 태호의 시선이 진이에게 향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승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오름이가 왜요? 병원에는 영주와 승연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승우도 정원과의 문제를 뒤로 한 채 달려왔다. 오름은 검사실 안에 있었다. 며칠 전부터 멍이 자주 생기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 검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의사가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다. 영주는 의사의 입만 바라봤다. 오름이 많이 아픈 겁니까? 의사는 검사 결과를 펼쳤다. 현재 결과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승현이 물었다.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급성 혈액질환이 의심됩니다. 영주의 손이 떨렸다. 혈액질환이면? 의사는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백혈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승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승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니죠?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골수 검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영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 괜찮을 거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검사실에서 나온 오름은 어른들의 얼굴을 살폈다. 할머니. 영주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우리 오름이 고생했어. 나 주사 또 맞아? 영주의 목이 메었다. 조금만. 아빠도 같이 있어? 승현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안 가. 오름은 진이를 발견했다. 이모도 왔어? 진이가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오름은 손에 붙은 밴드를 보여줬다. 나 하나도 안 울었어. 진이는 아이의 손을 감쌌다. 우리 오름이 용감하네. 오름은 태호가 들고 온 기획서를 발견했다. 이거 그림이야? 진이는 기획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모가 그림 그리는 데야. 나도 가도 돼? 진이의 눈이 붉어졌다. 당연하지. 영주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의사는 가족에게 추가로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 후 치료 방향에 따라 가족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현이 곧바로 말했다. 필요한 검사 전부 하겠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현은 승우를 바라봤다.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할게요. 진이도 말했다. 저도요. 영주의 시선이 진이에게 향했다. 너는? 진이는 오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저도 가족이잖아요.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오름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다가 물었다. 아이 출생 당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승현이 서류를 꺼냈다. 간호사는 출생일과 병원을 확인한 뒤 다시 물었다. 친모 성함이 이분 맞습니까? 승현의 손이 멈췄다. 영주는 간호사가 가리킨 이름을 확인했다. 가족들이 알고 있던 이름과 달랐다. 이게 누구예요?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출생신고 당시 제출된 병원 기록에는 다른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승우가 형을 바라봤다. 형.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름이 엄마가 누구야? 승현은 서류를 접으려 했다. 영주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왜 이름이 달라? 어머니. 지금은 오름이 검사부터. 대답해. 오름은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진이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영주는 승현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갔다. 서류 아래쪽에는 보호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영주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번호가 아니었다. 진이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낯익은 번호였다. 자신에게 학폭 누명을 씌웠던 자료를 없애려 했던 사람. 도희의 어머니 번호였다. 진이가 승현을 바라봤다. 오빠. 승현은 눈을 감았다. 영주는 아들의 멱살을 붙잡았다. 도희 엄마가 왜 오름이 출생 기록에 있어? 승현의 입술이 떨렸다. 오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아빠. 승현은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다. 영주가 다시 물었다. 오름이 엄마가 누구냐고. 승현은 끝내 숨겨온 말을 꺼냈다. 오름이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